타겟층도 다르고 성격들도 조금씩 다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메타가 정말 큰 돈을 써가면서 최근에 2,800억 원? Welcome back to the show, fellow Wall Street wannabes in Korea. 안녕하세요. 미공개 강의 호스트 김지윤입니다. 미국인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고 왜 그곳에 투자를 하는지 알아보면서 영어 공부도 해보는 하이브리드 강의. 오늘 미공개 강의 주제는 여러분께 너무 친숙한 주제입니다. 바로 소셜미디어입니다. 오늘도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백찬규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셜미디어보다 중독성 있는 주식 투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창규 팀장입니다. 그렇게까지 중독을 시키시려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또 전문가를 한번 저희가 모셨는데요. 수많은 기록과 정보가 담긴 일상의 빅데이터에서 사람의 마음을 캐는 분입니다. 소셜미디어 사회 속의 마인드 마이너라고 불리시는 분이죠. 송기령 작가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사회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 SNS 많이 하고 계시죠? 아니요. 안 하세요? 진짜요? 분석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분석을 하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분석을 오래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오피셜리 하는 건 있되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0대, 20대가 쓰는 SNS랑 저희가 쓰는 SNS가 좀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네, 우리는 거의 카톡을 쓰잖아요. 네. 저희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카톡을 내가 거의 안 봐 그러는 거예요.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그런 거 있거든요. 계속해서 언제 오니 보내시면 안 보고 있다가 치킨 시켰다. 그럼 바로 본다. 상대가 누구고 그때 맥락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다른 것일 뿐 뭐 그렇게 반드시는 아니죠. 하지만 그래요? 이제 많이 쓰는 미디어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요새 DM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인스타 마팔이 번호 교환보다 더 흔한 시대가 맞아요, 좀 된 것 같아요. 애들끼리는 전혀 거의 안 쓰는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송기령 작가님은 이 분야 거의 개척자시잖아요. 마인드 마이닝. 우리 작가님께서 보시는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 것이다. 최근에 제가 바라보는 건 어떤 거냐면 예전에 우리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내가 중요한 세상을 가고 있구나 이제 이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뉴클리어 패밀리라는 키워드가 나온 지가 네. 오래됐으니까 이제 뉴클리어 인디비주얼이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핵개인이라는 단어를 정의해서 알려드렸죠. 핵가족에서 핵개인으로 집단 속에서의 위치보다 자신의 성취를 증거하고 설명하는 게 필요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소셜미디어가 상당히 포트폴리오처럼 쓰기 시작했어요. 매스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고 개개인의 취향에 따른 상품 광고, 서비스 광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예전보다 컨버전 레이트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개인이 중요해진 거예요. 개인이 중요해지면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고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사회를 저는 호명사회라 정의한 거예요. 호명사회. 나중에는 조직 이름 없이 각자 이름으로 가게 될 거다. 김지훈의 지식거리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이름을 산다. 이걸 설명해 드렸죠. 네. 저는 사실 뭐 유튜브도 SNS라고 친다 그러면은 좀 많이 변하긴 했어요. 제 네. 인생이. 그래서 이렇게 될 줄을 몰랐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게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잘 될 거라고 해안이 있으셨겠죠? 저희는 그걸 보는 게 직업이니까 알죠. 어. 2017년도에 틱톡이 나왔을 때 근데 정말 놀랐거든요. 갑자기 막 틱톡이라는 말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거 재는 게 저희 네. 직업이니까. 문제는 그때 제가 틱톡이 뭔지 몰랐거든요. 틱톡이 뭐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5초간 춤만 춰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네? 그래가지고 알았죠 그때. 뜨겠구나.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 건 이미 뜬 거예요.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이 잘 모른다. 그럼 열심히 하셔야 돼요. 특히 젊은 분이 열심히 하고 있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네.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Who runs the stream? 소셜미디어의 뿌리와 최근 동향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뭐 SNS 시대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진부하죠. 너무 당연히 SNS를 하는 시대인데요. 근데 SNS가 다 다르더라고요. 타겟층도 다르고 성격들도 조금씩 다르고 상당히 많이 분화가 됐단 말이에요. 소셜미디어란 말 자체가 나온 지도 25년이 넘었는데요. 전 세계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지금 한 54억 명 정도 된다는 리서치가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거죠. 이분들이 그냥 하나만 쓰시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쓰세요. 박사님도 유튜브를 하고 계시고 인스타그램도 계정이 있으실 것이고 네. 카카오톡 같은 형태의 서비스도 쓰실 거고 복수 개의 플랫폼을 쓰니까 각자의 맥락에 따라서 소셜미디어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순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20대부터 40대까지는 인스타그램 이용률이 조금 더 높고 50대 이상은 다 네이버 밴드 쓰시지 않을까요? 인스타그램보다 더 높더라고요. 근데 5, 60대가 밴드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오면 그때는 또 20, 30대가 제일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제일 먼저 봤던 게 페이스북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썼는데 부모님이 얘들이 뭐하나 들어오셔가지고 친구 시청하니까 폐쇄하고 탈퇴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뭐 바이러스도 아니고 이렇게 도망도 다니고 그러고 뭐라고. 요즘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올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스레드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를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담하는 것도 있고요. 그 정보를 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그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내가 좀 유명해지면 박사님처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이 좀 있죠. 재밌는 거는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사업장이 되는 게 꼭 스웨덴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동남아에서는 이제 페이스북이 상거래 플랫폼으로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전에 좌판을 놓고 팔았다면 이제는 온라인에 놓고 있는 거고 동네 상권이 아니라 글로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중이에요. 글로벌 확장성이 있다라는 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K-컬처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데 소셜미디어의 수혜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느끼신 게 서울 시내 엄청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죠. 엄청 많아요. 수원에 가셔가지고요. 선제역고 튀어 촬영지 뭐 이런 데 가시고요. 스타필드 수원 같은 경우에 별마당이 엄청 크거든요. 네. 거기서 이렇게 줌인해가지고 찍는 모습 같은 것들 이런 거 하고 계세요. 한국의 컨템포러리의 우리의 생활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들이 나오는데 다 소셜미디어예요. 한국 분들이 해보신 거를 드라마에서도 보시고 소셜미디어에서 보시고 따라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거고. 제가 놀란 거는 현재 전 세계 소셜미디어 이용자 수를 봤을 때 여전히 1위가 페이스북이더라고요. 페이스북이 30억 명이 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왓츠앱이고요. 예상외로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순으로 이제 많은데 5개 중에서 3개가 메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대단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님하고 팀장님은 가장 먼저 사용한 SNS가 뭐였어요? 페이스북이 그래도 가장 먼저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 그거 있었잖아요. I love school이라고. 그렇죠. 아, I love 그- school. XX의 온상. I love school이 나오고 프리첼 하고 MSN 메신저 하다가 싸이월드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경로를 탔습니다. 저는 외국에 있을 때 싸이월드가 막 떠갖고 싸이월드부터 먼저 했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2006년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해서 다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 전에는 사실은 클로즈된 거였는데. 페이스북의 역사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거의 잘 나옵니다. 내용은 뭐였냐면 하버드.edu라는 이메일 어드레스에 있어야지만 가입해야 하는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퍼졌냐 하면 하버드라는 학교가 선망받는 학교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과 연결하고 싶어가 됐고요. 일반인한테 여는 순간 거기는 모수의 분들이 선망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네트워크를 확장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에 어떤 차별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걸까요?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각자가 개인의 정보를 쉽게 올리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서 이제 폭발해버린 겁니다. 저도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2007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소개를 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서로 커넥트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책상 앞에서 노트북이든 뭐 데스크탑이든 컴퓨터 앞에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되다 보니까는 어딜 가서든지 언제든지 이걸로 쭉쭉쭉 되니까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면서 이게 게임 체인저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초고속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것도 컸던 것 같아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해저 케이블에 투자하고 또 광 케이블 깔고 이런 것들이 SNS 시대를 여는 근간이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일상에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없이 살 수 없는 게 지금 소셜미디어고, 물론 이제 그런 얘기도 있긴 하죠. 뉴스피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뉴스를 얻고 정보를 얻다 보니까 정말 좀 깊이 있는 뭐 정보나 지식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뭐 토론을 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아는 게 어디예요 그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젠지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 같아요. 소셜미디어가 태어날 때부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러닝도 좋아하는데 골프도 좋아할 수 있죠. 식도락 같은 경우에도 오게니카 푸드로 갈 수도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내 주변에 그분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향유할 수 없었거든요. 이젠 그렇지가 않고 몇십억 명이 계시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분들을 조금씩 연결시킬 수 있죠. 그래서 예전보다 증강된 네트워크가 소셜미디어를 찾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효용인 것 같아요. 인스타, 스레드, 페이스북, 왓츠앱을 갖고 있는 메타
수익은 광고거든요. 최근에 이런 메타가 정말 큰 돈을 써가면서 열을 올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AI. 맞습니다. 예. 메타는 지금 AI 인재 영입에 굉장히 열심인 모습이에요. 메타가 최근에 2,800억 원? 이 정도 보상 패키지를 제시하면서 AI 인재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정말 명한테요? 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메타 하면 약간은 조금 고인물 같은 느낌도 있고 레거시잖아요. 근데 네. 거기다가 AI까지 도입을 하겠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인재를 영입을 해도 그 이상의 수익을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메타는 이미 AI 효과를 본 기업이에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거냐 하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충실히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그분들이 좋아하실 것만 찍어서 주면 그만큼 매출이 오르겠죠. 실제로 AI를 통해서 타겟팅 분석을 해봐가지고 광고의 도달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수익률을 봤더니 진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내가 넣을 만큼의 ROI를 이제 보기 시작했으니까 여기다 투자하시는 게 있죠. 그렇다면 이런 메타와 구글의 행보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커뮤니티 게시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시글을 살펴보면서 미국 투자자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또 영어 표현까지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Talks of the States. 오늘 커뮤니티 글은 SNS 플랫폼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메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타 매출의 광고 비중이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아닌 게 있어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nyone else surprised that 98% of Meta's revenue comes from advertising? 98%가 광고에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거 놀랍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댓글 반응이 어떤지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Anyone else surprised that 98% Walmart's revenue comes from selling goods?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면서 약간 놀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몰랐냐? 이제 알았냐? 뭐 이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Meta and Google get hit the most when ad budgets get slashed. 구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메타나 구글 같은 경우는 기업의 광고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가장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 아닌가. 2025년 2분기 기준 74% 정도 되거든요. 구글은 메타보다 광고 의존도가 약간 더 낮은 건 사실입니다. 최근 AI 수요 폭증 덕에 실적을 이끈 클라우드 매출 덕분이겠죠. 네, 이번엔 좀 다른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메타 실적에 대한 글인데요. Meta beats Q2 expectations. Stock jumps on better than anticipated Q3 outlook.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3분기 전망도 꽤 괜찮기 때문에 주가가 발표 직후에 8% 이상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월가가 예상했었던 메타의 2분기 매출이 448억 3천만 달러. 근데 실제 매출이 470억 달러였거든요. 그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한물 같다고 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근데 메타가 이렇게 견고한 실적으로 아직 나 건재하다? 이런 거를 좀 증명해 준 것 같습니다. Up 90% in AH. US tech and anything AI adjacent is just absolutely dusting every other sector of the economy once again.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에서 AH, 이게 after hours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외의 거래를 뜻하는 건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AH에서 9%가량 올랐다. 미국의 기술주 그리고 AI와 근접한 주들, 이것들이 다른 섹터들을 지금 압도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재미있는 표현이 adjacent, 인접한, 근접한이라는 뜻인데 AI adjacent라고 하면은 AI가 아니지만 AI 기술을 활용했거나 AI 산업의 수혜주 이런 것을 뜻하겠죠. 그리고 지금 dust라고 했는데 이 dust가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dusting 하면 이제 먼지 이렇게 털어내다. 맥락상 봤을 때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다른 섹터들을 이렇게 다 이제 청소해주고 몰아내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싹 몰아내고 있긴 하죠.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 우리 송기영 작가님은 미국 현지인들의 메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공지능이 빠르게 적응되고 쉽게 결과를 낼 수 있는 파트를 광고에서 찾았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메타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내부적으로 많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만큼 정보가 많으니까 그거를 가공 재련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싶은 생각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지금의 거대한 투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산업을 발견한 것 같다. 이쪽 정도 수준입니다. 자, 메타에 대한 게시를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메타를 AI 기술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AI 시대에서 메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백창규 팀장님과 함께하는 돈 되는 투자 전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돈을 벌어다주는 달러 톡스 시간입니다. 팀장님께서는 일단 우선 소셜미디어 분야에서 어떤 기업들이 유명하다고 보세요? 커뮤니티에서 주로 다뤘던 메타, 그리고 메타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군으로 잠깐 나왔던 구글, 이렇게 두 개 회사가 당연하게도 제일 유망하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 소셜미디어 보유하고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권력입니다.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타겟팅한 그 광고만 가지고도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는 작년에 쇼핑 제휴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크리에이터들이 수익 생태계를 좀 더 증강시켰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광고, 협찬, 조회수 이런 걸로만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동영상 보면 밑에 제품 구매 링크가 올라온단 말이죠. 맞아요. 이런 기능을 추가했다는 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소셜 커머스에도 구글이 좀 대응하겠다는 게 아닐까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일단 뭐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뭘 해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개인의 모든 정보를 이렇게 모아서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혹은 이미 좋아하고 있는 광고를 먼저 던져버립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광고가 노출이 되면 클릭했는지, 거기서 상세 페이지로 또 넘어갔는지, 거기서 또 구매를 했는지, 결제했는지, 뭐 이런 단계별 광고 성과를 정확하게 지표로 알 수 있게 된 거죠. 2025년 2분기 실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출이 무려 475억 달러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2% 증가했고요. 순이익은요, 무려 36%나 우와. 증가했습니다. 생각보다 메타가 잘하고 있었네요. 구글의 저력은 더 묵혔습니다. 2025년 2분기 유튜브 광고 매출만 보더라도 98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13% 증가를 했고요. 올해 2분기 검색 부분 매출은 541억 9천만 달러, 광고 매출은 713억 4천만 달러, 클라우드 매출은 13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니까요. 이 역시도 AI에 기반한 전체적인 호실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팀장님께서는 SNS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는 편이세요? 네, 저는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의 성격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얼마나 많은 신규 가입자를 유치했느냐, 양적 팽창이 얼마나 됐느냐, 이게 이제 성장의 척도였는데 이제는 시장이 좀 포화 상태에 좀 가까워졌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거의 60% 이상이 이미 소셜미디어를 쓰고 있으니까요. 이제 인스타그램 가입한 사람 다 가입하지 않았나요? 성장이 더 가능한가 싶긴 한데 저는. 이제는 한 명의 사용자로부터 얼마나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내느냐, 그거의 싸움인 것 같아요. 2025년 소셜미디어 시장 규모가 약 2,860억 달러였는데 2029년에는요 4,660억 달러, 그거를 넘어설 거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성장이요, 바로 이 사용자 가치의 극대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유튜브가 지금 굉장히 커머스에 집중 공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AI로 인해서 아주 정밀하게 누가 우리의 고객이 될 것인가 이거를 타겟팅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무섭게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경쟁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일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본인의 정보를 줌으로써 이 정보를 기반으로 어떻게 가장 효율적인 것을 제공할 수 있느냐, 여기서 승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소셜미디어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오늘날 소셜미디어는 단순히 친구와 소통을 하고 일상을 공유하고 그런 도구를 넘어섰죠. 우리 시대의 여론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또 자본이 움직이고 또 새로운 경제가 만들어지는 이제 인프라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이렇게 우리 쇼의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신기령 작가님께서 오늘의 미공개 강의 세 줄로 요약을 좀 해주시죠.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굉장히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는 게 첫 번째 이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AI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들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관록이 있는 기업들이 그만큼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적응해서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세 번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공개 강의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어떻게 본다면 역사를 살펴본 것 같아요. 또 저는 지금 고민이 뭐냐면 문명의 전환기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가벼워진 문명이 오면 이 전쟁이 더 치열하지 않을까? 누가 승자가 될까에 대한 것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송기영 작가님 그리고 백 팀장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개한 정보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Thanks for tuning in. Till next time, from your host 김진희였습니다.